비반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12주차 동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시드 리무버블 브릿지 워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고정성 교위치를 분할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비평행 지대치 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대치가 서로 패스가 다르고 이렇게 교합 평면이랑 지대치 간에 이렇게 경사도가 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정식 가철성 교위치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시간 사용 후에 이제 다른 부철물로 이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인디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지대치 간에 서로 이렇게 삽입로가 다를 경우에 치아가 이렇게 경사져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롱스판 브릿지 워크입니다. 이렇게 긴 상의 이렇게 브릿지를 분할식으로 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픽시드 앤 리무버블 브릿지 워크의 비적응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선 치아가 구치부의 3개 이상인 경우에 비적응증이 되고, 두 번째로는 대합치가 없을 경우, 세 번째로는 지대치의 동요도가 아주 심한 경우가 비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의 제작시 고려사항입니다.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나 파셜 덴처의 보조 유지 장치에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랑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또 이렇게 중간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서는 엔터리얼 세그멘트의 원심 쪽에 이제 피메일을 위치시키고 포스티리얼 세그멘트의 근심에 메일 파트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위에 사진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중간 지대치의 이렇게 원심 쪽에 이렇게 피메일 파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티리얼 세그멘트의 근심 쪽에 메일 파트를 부착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자갑이 가해졌을 때 전치부에서 그 저자갑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전치부에 교합압이 가해졌을 때 구치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지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신 사진이 5번 브릿지 사진이고요. 모형의 사진이고, 밑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구강 내 장착된 메탈 코핑의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지렛대에 풀크럼으로 작용하여 전방에 견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중간 지대치 교합이 가해졌을 때 가운데 있는 중간 지대치가 지렛대 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소 작용처럼 작용을 하여서 브릿지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사진을 보고 계시면은 이제 최후방구치 내면에 이렇게 찌맨이 다 녹아나간 것을 보면 중간 지대치가 지렛대 작용을 하여서 브릿지 워크가 많이 흔들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소구치의 원심의 어태치먼트에 피메일을 부착시키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합이 가해졌을 때 전치부에서 지지를 해주게 되고, 또 전치부의 교합이 가해졌을 때 구치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시그멘티드 브릿지 워크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테이퍼리드 타입은 구치부에만 이용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도브테일을 이용합니다.
차병의 어태치먼트는 견치 부위에서 뒤틀리는 힘이 가해질 때 매일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며 기능이 저하게 되게 되고, 평행형의 어태치먼트는 견치 부위에서 뒤틀리는 힘이 가해져도 평행 쪽에서 측방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견고한 고정성 브릿지에 있어서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 방향의 지점이 되게 됩니다. 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소의 작용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여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브릿지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중간 지대치 상의 가동성에 연결된 브릿지입니다. 연결 장치가 브릿지의 회전 방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회전이 되지 않고 회전 방향을 가로막게 돼서 브릿지가 흔들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대치 원심에 설정된 가동성 연결 장치입니다. 지대치가 근심 방향으로 경사하게 되면 메일 파트는 피메일 파트 내부로 치마가 되게 됩니다. 근심 경사되면은 중간 지대치의 원심면에 피메일 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일 파트는 피메일 파트 내부로 침하게 되어 빠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동성 연결 장치를 중간 지대치의 근심에 설정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대치의 근심 방향으로 경사지게 되면은 메일 파트가 피메일 파트 위로 올라오게 되어 브릿지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메일 파트는 중간 지대치의 원심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이제 롱브릿지를 제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시그멘티드 브릿지워크 제작 시 고려사항입니다. 규격이 큰 것은 이제 구치부에 적용을 하고 작은 것은 전치부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대구치가 약한 경우에 시그멘트 브릿지워크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저작압이 가해지게 되면 이 구치가 받는 저작압을 전치부로 분산시켜 두게 되어 구치부의 지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대치의 이렇게 원심 쪽에 피밀 파트를 형성하게 되면은 저작압이 가해졌을 때 전치부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전치부의 교합압이 가해졌을 땐 구치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약한 대구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튜브락 어태치먼트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튜브락 어태치먼트의 규격입니다. 튜브락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터코로날 세미 프레시즌 로드 앤 튜브 어태치먼트 그리고 픽셔널 리텐션 고정성 유지를 말하고요. 플라스틱 패턴 메일 앤드 피메일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메일과 피메일을 제작하게 되고 메일 파트는 이제 캐스트 앤 파트 오브 크라운 오브 파닉 피메일은 캐스트 앤 파트 오브 크라운 패턴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에는 지대치관의 삽입로와 평행하게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됩니다. 부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메모하기 전에 이렇게 세라믹 로드를 납형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휠메일을 플로어 파트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은 두 개의 지대체 중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휠메일의 플로어 파트를 개창을 해주게 됩니다. 지대치와 가공치는 메일의 플로어 파트를 개창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은 13번 브릿지 워크입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 역시 풀 왁스업, 윗풀 왁스업이 된
브릿지 워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할식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왁스업이 된 지대치 사이에 저렇게 필 파트가 들어갈 공간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필 파트를 지대치 사이에 부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컷백을 실시해 주게 됩니다. 네, 세라믹 로드를 지금 끼워주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 세라믹 로드를 끼워주게 되면은 피멜 파트 내부가 기포가 없이 활택하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메일과 피메일의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마찰력이 유지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택한 면을 가져야만 이렇게 정확하고 좋은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라믹 로드를 끼워주는 게 내부에 기포가 생기지 않고 활택한 면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네지에 이렇게 스프르선을 달아준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라믹 로드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왁스를 녹여 고정시키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캐스팅 끝난 후에 세라믹 로드를 제거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십니다. 세라믹 로드를 제거하게 되면은 아주 헐택하고 깨끗한 피멜 파트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주조체에 적합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연액을 내면에 바른 다음에 적합시켜 보아서 이렇게 적합도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모형에 결합이 된 그런 분할식 어태치먼트를 보고 계십니다. 플라스틱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도브테일의 규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스몰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의 이제 특징인데요. 인트라코로날 세미 프리시즌 슬라이드 어태치먼트이고 프릭셔널 리텐션 그리고 not objet 테이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턴으로 이제 메일과 피메일 파트를 제작하게 되고 메일 파트는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오브 파닉 피메일 파트는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패턴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도테일 형식이라서 찍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지대치가 이제 시소 작용을 하여서 이렇게 브릿지가 흔들리게 되면서 최번 코치가 뜨게 되어서 내부에 있는 시멘이 다 녹아나간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지대치 원심면에 피멜 파트를 형성하여서 이제 분할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제를 하기 위하여 이제 왁스 패턴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지대치의 원심면에 이렇게 피메일 파트를 형성하고 있는 네, 플라스틱 도브테일을 어태치먼트로 부착을 하여서 피메일 파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중간지대치의 원심면에 피메일 파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도브테일에는 세라믹 로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탈 프레임으로 제작이 된 그런 피메일 파트, 그리고 그런 분할식 어태치먼트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메일 파트 반대편에 이렇게 6번 치아를 왁스 제작을 하면서 메일 파트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주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PML 파트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서 결합 분할식 교위치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실제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를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대 치아로 만들어지면서 실제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임상에서 제작 임상에 적용이 된 그런 분할식 교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플라스틱 도브테일로 형식으로 제작이 된 분할식 교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시그멘티드 브릿지워크에 대해서 12주차 발표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많은 특징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지대치의 원심면에 필멜 파트를 형성하게 되어 저작압이 가해졌을 때뭐 구치부의 저작압을 전치부에서 지지를 해주고 또 전치부에 가해지는 교합압을 구치부에 전달시키지 않음으로써 구치부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도 기억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피메일 파트 내부에 세라믹 러드를 끼움으로 해서 피메일 파트 내부를 기포 없이 활택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주차 동영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